안녕하세요. 회사 몰래 유튜브하는 현직 케미컬 개발자 디테일링 알케미스트입니다. 아마 처음 세차에 입문하려고 제품을 찾아보시면 너무 많은 브랜드들의 정신이 혼미하실 겁니다.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유럽에서 디테일링이 시작되었고 최대 시장은 미국이다 정도는 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유럽과 미국 브랜드들의 제품을 찾아보면 가격 보고 헉하게 되죠. 반면에 국산 제품은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좋은 제품인지 알기가 어렵죠. 오늘은 현재도 화학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제가 느낀 한국 화학산업의 수준과 그를 기반으로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경력이 있는지 살짝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저는 자동차나 건물에 부착하는 윈도우 필름 개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량용 보호필름, 액정 보호필름, 산업용 테이프 등등 각종 필름에 적용되는 코팅제 개발 업무를 하다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디테일링 제품군까지 흘러오게 되었어요. 필름 개발 당시에 개발해보았던 다양한 산업용 코팅제들에 대한 지식들 덕분에 디테일링 쪽 코팅제들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오다 보니 디테일링 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업체들과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나라별 특징이나 평균적인 기술 수준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일단 화학산업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가진 국가를 뽑아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두 나라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일본과 독일입니다. 카케어 분야를 넘어서서 첨단, 정밀 화학 제품들은 이 두 나라가 확연히 강세가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과의 협업으로 수개월간 해도 해결이 안 되던 문제들을 일본이나 독일 업체랑 조인이 되면 단번에 해결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원료 혹은 제조를 어느 나라에서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회사가 가진 기술력, 노하우들이 놀라운 수준이었고 어느 나라에서 생산을 하던 자신들의 기준과 방법을 제조하는 나라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디테일링 분야에서는 일본은 센샤, 키쇼 등이 있고 독일은 입문자부터 세차 환자들까지 모두 애용하는 소낙스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국뽕을 한 스푼만 더해서 저는 한국의 화학산업 수준이 바로 밑 단계 정도라고 봅니다. 일본, 독일에는 못 미치지만 바로 그 아래인 수준으로요. 객관적인 수치 같은 건 없지만 경험상 다른 유럽 국가들은 독일만큼의 기술력이 없습니다. 뭔가 딱히 잘된 경험이 없어요. 그 밖에 그나마 한국과 비교해 볼 만한 국가라고 해봐야 미국, 대만, 중국 이 정도인데, 미국은 기술력은 당연히 좋은데 뭔가 섬세함이 좀 부족한 느낌이고, 중국은 몇몇 업체가 놀라운 제품들은 보여줬으나 고질적인 품질 관리 문제로 제대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대만은 업체 자체가 너무 별로 없었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력이란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혁신과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품질 관리 능력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두 가지를 모두 평균 이상으로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화학산업 관련 종사자라면 다 알 수밖에 없는 바스프, BYK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가 있을 정도로 혁신과 품질이 모두 최상위급인 국가이고 일본도 그에 뒤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 정도 수준의 글로벌 브랜드는 없지만 사마, 노루, 조광, KCC 같은 페인트가 주력인 업체들이 생각보다 해외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계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페인트 회사들이 페인트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코팅제를 개발 및 판매하거든요. 제 생각에 한국은 화학산업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나라의 화학산업 수준을 보기 위한 좋은 예시 중 하나가 정유 기술입니다. 원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휘발유, 경유를 포함해서 아스팔트까지 다양한 소재들을 생산하는데 화학산업의 원료 중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정유 산업이 발전된 나라들은 이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한 화학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꼭 석유에서 원료가 나오지 않는 분야들도 함께 발전하게 돼요. 한국의 정유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시죠? 한국 화학산업의 단점은 역사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독일 디테일링 브랜드 소낙스의 모회사인 호프만 그룹은 1903년 설립되었습니다. 독일의 화학산업 글로벌 업체인 BYK는 1873년 설립되었습니다. 기본이 100년 이상이에요. 한국은 전쟁이 끝난 지 고작 70년대고 그 이후로도 수십 년을 복구에 쏟아부었는데 이들은 100년 이상을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화학 관련 개발자들끼리 장난으로 하는 말 중 유명한 말이 과학 관련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그만큼 화학은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게 어려워서 긴 시간을 들여 모든 변수를 직접 테스트해봐야 알 수 있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건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술 발전에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화학산업은 발전할 만한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정유산업에서 나오는 양질의 원료들과 관련 업체들의 노력으로 한국 업체들의 기술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디테일링 케미컬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은 카프로, 기온도 한국의 기술로 시작된 회사들입니다. 그만큼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디테일링 브랜드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카프로나 기온은 한국에서 시작된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별다른 활동이 없어서 한국 브랜드라고 하기 좀 애매해서 제외하고 생각할게요. 저는 제조사 혹은 본사가 어느 국가에 있느냐랑 브랜드의 활동 국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도 활동도 한국이 메인인 대표적인 브랜드들은 더클래스, 파이어볼, 글로스브로 등이 있어요. 물론 다른 브랜드들도 많지만 자체 개발 및 제조 마케팅까지 일정 수준 이상 하는 업체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이제 막 새 차에 입문했다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저 세 브랜드 중에서 선택하시면 실패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반박이 많을 수도 있는데 세린이 분들 수준에서 적당한 가격에 후회 없이 사용하기에 좋다는 거지 저 브랜드들이 제일 좋다 이런 건 아니니 오해 마세요. 굳이 좋은 제품 쓰겠다고 해외 제품 찾지 마시고 국내에서 인지도 있는 브랜드 제품으로 사용해보시면 사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 이상의 성능을 찾고 해외 브랜드 제품 찾는 거는 취미의 영역이지 필요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브랜드를 제일 좋아하냐고요? 저는 케미컬가이 좋아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 제품 사다가 전시해놓고 싶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조사의 차이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시장도 느낌이 많이 달라요. 한국은 아직 디테일링 브랜드가 성장하는 단계이고 유럽과 미국의 브랜드들은 이미 충분히 시장이 형성된 단계입니다. 이는 흔히 PDI라고 하는 완성차 업체와 카우너 사이의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국은 인구나 시장 규모가 작은 만큼 이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냥 새 차를 구매하면 자동차 딜러가 거래를 하는 디테일링 샵에 유리막 코팅을 서비스로 해주는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다릅니다. 완성차 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는 PDI 전문 업체들이 있으며 이 업체들은 차량 코팅에 사용할 제품을 완성차 업체와 협의하에 선정합니다. 해외에 출장을 갔을 때 창고 같은 넓은 공간에 수십 대의 차량이 서서 코팅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놀라움과 부러움이 공존하더라고요. 이러한 차이 때문인지 해외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는 나오는 제품들의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 브랜드들은 아직까지는 성능 위주의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해외 브랜드들은 사용성 측면에 많이 집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코팅제들인데 한국은 필요 이상으로 내구성을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서양 브랜드들은 아무리 내구성이 좋아도 시공성이 안 좋다 싶으면 절대 사용하려 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미국에 있는 고객사였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의 제품들을 써보더니 다 괜찮은데 퀵디테일러는 안 좋다면서 카프로의 리로드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시에 이미 리로드와 비교평가한 자료가 있었기에 해당 자료를 보내주면서 발수성, 슬릭성, 내구성 모든 면에서 우리 제품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보니 결국에는 한국에서 말하는 스치면 버핑 같은 잔사가 거의 없는 타입의 제품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애초에 내구성 같은 건 보지도 않고요. 한 업체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다 똑같은 반응이어서 그에 맞는 제품을 다시 개발해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는 시장만 놓고 본다면 카우너보다 전문업체의 소비량이 월등히 크고 전문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잔사 하나 지우는 시간 같은 게 모두 손해로 연결되니 이런 방향성이 생긴 것 같아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세차를 하는 방법에 의한 차이인데 유명한 세차 유튜버인 밑돌쇠님 영상 보면 자기 집 차고 앞에서 세차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죠. 당장의 집 앞 마당에서 세차하는 영상만 올라와도 불법이니 아니니 말이 많은 익숙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참고로 환경법상으로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물을 월 100리터 이하로 사용한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세정제가 하수구가 아닌 우수관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불법 소지가 있으니 아무데서나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서양권은 자신의 집 차고에서 세차하는 모습이 가장 흔하고 도심지의 경우 자동차 관리 샵이 한국보다 훨씬 넓게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세차를 하려면 꼭 세차장에 방문을 해야 하죠. 세차장의 숫자, 규모, 시설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역사도 매우 차이가 큽니다. 사실 세차는 필요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취미의 영역인데 이런 경우 보편적이 될수록 역사가 길수록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점점 간편하고 편한 방향이 주목받는다는 점입니다.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좋은 거 찾다가 나중에는 작은 거 편한 거 찾게 되더라고요. 세차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한국은 카우너 중심적인 성장기의 시장에 아직은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 때문에 세차라는 게 날 잡고 해야 하는 일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성능이나 내구성 중심이 되는데 서양권은 이미 안정된 시장에 보편적이어서 원할 때 자주 할 수 있으니 쉽고 편한 제품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한국 브랜드들은 루미너스의 LM 그래핀, 더클래스의 L002 같이 시공성이 좋지 않아도 내구성이 좋은 제품들이 주로 나오고 좋은 평이 나오는 반면 서양권 브랜드의 퀵디테일러는 상대적으로 평이 좋지 않죠. 물론 서양권 브랜드에도 성능을 중요시하는 제품도 있지만 시공성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다르기에 내구성 부분은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뭐가 더 좋냐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디테일링 세차를 함에 있어서 제품 선택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물왁스 하나만 써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자주 쓰시는 분들이 차가 더 깨끗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아는 지인도 제가 한번 풀 디테일링 해준 이후 제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몇 가지 도구만 가지고 기본 세차만 하는데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차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프로세스지만 입문자분들이 세차의 재미를 느낄 만 프로세스입니다. 제 영상 중에 입문자용 프로세스랑 거의 비슷한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해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써야 좋은지는 공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세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단 최소한의 도구와 투자로 입문을 해보시고 활용법을 공부하시면서 하나씩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물론 업그레이드하면서 달라지는 내 차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초보,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각 프로세스별 이론적 권리와 효율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 편하게 듣고 직접 해보시면 세차가 얼마나 좋고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소중한 내 차를 더 반짝거리게 만들어주는 것은 덤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가능한 모두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alking now, we take action with passion, we're rocking